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예정 매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월평동은 예전에는 상권이 많이 좋았습니다. 주변에 마사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도 있으면서 준주거 지역도 이렇게 돼 있는 동네라서 상업용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택지 개발을 할 당시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권이 좀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요즘에는 상권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복명동 상권이 진짜 많이 활성화되기도 했고, 개발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들이 좀 많이 노후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동네입니다. 일단 월평역이 있고요. 서구와 유성구를 이제 잇는 그런 중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봤을 때는 신세계백화점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갈마동이나 월평동까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월평동이 좀 임대사업하기에는 괜찮은 동네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월평동에서 이 서쪽 방면으로 가다 보면 이제 유성입니다. 이 갑천대교만 건너면 바로 유성 홈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좀만 더 가면 복명동 상권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둔상권, 시청하고 청사가 있고, 이제 한밭대로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중간쯤에 있는 동네가 이 월평동이라서 유성 쪽의 임대 수요나 서구 쪽의 임대 수요도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월평역이 있고, 이쪽으로 좀 더 가면 갑천역이 있습니다. 근데 갑천역하고 월평역을 비교를 해보면 월평역 주변이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도 높고 임대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상권 형성되어 있는 곳을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 이쪽이 상업용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점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물건의 위치는 월평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은 신축 예정 매물이기 때문에 도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층 도면인데요. 지금은 가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A안인데 B안이나 C안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요. 도로 앞쪽으로 이 부분이 이제 근생입니다. 12.73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룸을 2개를 집어 넣습니다. 7평짜리 원룸인데 7.1평 정도 되면은 원룸 중에서는 상당히 사이즈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 건물의 북쪽으로 2대,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1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가와 기둥 사이로 해서 이 슬로프라고 적혀 있죠. 경사를 이용해서 이 출입구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 편에 12인승, 이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거든요. 그 정면에는 이제 계단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계단실 밑에는 이제 창고를 보통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2, 3층 도면을 한번 볼게요. 되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보면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를 놓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방이 이제 언제 나간대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 방을 보여주기가 힘든 상태예요. 임차인이 협조를 안 한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럴 때 다른 방을 보여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구조고 똑같은 평형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제 원룸 구조로만 되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1.5룸을 찾는 수요도 있을 거고 뭐 투룸을 찾는 수요도 있겠지만 여기는 원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딱 어떤 임대 수요가 한정적이다,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룸의 구조는 주방이 먼저 있고 주방 분리형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중문을 열면 가구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고 그리고 침실이 있습니다. 6평 조금 넘어가면은 원룸 중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죠. 일반 직장인들까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계단실 옆쪽으로 해서 보일러실이 들어가고요. 보일러실은 방 안에 하나씩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서 보일러실을 만드는 게 방 안에 어떤 공간 활용도 더 높일 수가 있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보일러실이 바깥에 있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마지막 4층 도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방향, 위로 방향이 북쪽인데 이쪽 북쪽이 있으면은 이쪽 집에 대한 1조권을 받겠죠. 이제 1조권은 2.65m 이렇게 1조권을 받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테라스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4층에는 방이 3칸인데 2개는 한 8평 정도, 1개는 밑에랑 똑같은 구조의 원룸이 나옵니다. 8평 정도 되면 이제 1.5룸이라고 하는데 테라스 공간을 따로 이렇게 반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선호도가 높겠죠. 이쪽 거실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 테라스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운동기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테라스를 꾸며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들의 임대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분석입니다. 대지는 64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중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는 복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총 4층에 16실이 들어갑니다. 1층에 3개, 2, 3층에 5개씩, 그리고 4층에 3개에서 16실이 들어가고요. 내년 봄에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임대 금액은 요즘 월평동에 신축을 했을 때 나가는 그 보통의 임대 금액으로 제가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테라스가 있는 방들은 그래도 좀 임대 금액을 전세로 놓더라도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총 매매 대금은 16억이고요. 융자는 지금 7억 정도 나옵니다. 임대 금액을 이렇게 놨을 때 총 보증금이 6억 5천 정도 되고요. 이제 16억에서 융자 7억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공제하면 실투자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2억 5천을 투자를 해서 월세는 4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자를 공제하고 나면 약 22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수익률은 연으로 따졌을 때 10.75% 정도 나오는데 다중주택 치고는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가를 좀 조절을 하고 임대 금액을 좀 전세나 월세 비율을 좀 조절을 해서 수익률은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제 때문에 이런 신축 예정 매물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